원피스에 바다 위를 군림하는 4명의 왕제 사왕이 있다면 현실 세계에는 검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4대 검객이 있습니다. 첫째는 검을 뽑는 순간 모든 지옥의 악마를 베어버린다는 울어라 지옥 참마도. 둘째는 자신의 생명력을 담보로 검에 엄청난 파괴력을 부여하는 소울 웨폰. 셋째는 주변의 적을 모두 뵐 때까지 무호흡 상태로 검을 휘두르는 무쌍나무. 넷째는 서늘하고도 묵직한 얼음별의 검을 다루는 검성 고길동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고길동 아저씨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기공룡, 아니 악의공룡 둘리와 깐따삐아 주정뱅이 도우노를 만들어 이 둘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우측 상단의 둘리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소드마스터 검성 고길동을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을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잡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우리의 참된 성인군자 고길동 아저씨는 둘리가 저지른 수많은 몹쓸 짓에도 못 이기는 척 눈 감아주며 참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고 참은 고길동 아저씨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것은커녕 둘리 때문에 남에게 갚을 빚과 그나마 있던 집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인내가 미덕이었던 과거와 달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의 가르침대로 현재는 자신이 당한 만큼, 아니 오히려 그 배로 상대에게 갚아줘야 가해자가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느끼게 되는 씁쓸한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뼈대를 구부려 만들고 있는 이 포즈는 검성 고길동의 궁극기, 이름하여 바로 몰라. 이제 고길동 아저씨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숨겨뒀던 서늘하고도 묵직한 검의 감각을 다시금 몸에 새길 겁니다. 누구에게 검을 사용하냐고요? 당연히 초록뚱땡이 둘리에게 사용할 겁니다. 마음껏 초능력을 호이호이 사용하던 둘리였지만 그 초능력을 맹신한 나머지 둘리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끊임없이 괴롭히던 고길동 아저씨가 소드마스터, 즉 검성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선 넘네. 이번 영상에선 소드마스터와 악의 공룡을 함께 만들어 그간 당하기만 했던 고길동 아저씨의 한을 풀고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그의 검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소 핑크의 검성의 뼈대를 박아 고정해줍니다. 둘리보다 고길동 아저씨가 불쌍해지면 너도 어른이 되는 거란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엔 둘리도 불쌍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고길동 아저씨도 불쌍하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레 빙하시대로 접어들며 부모 자식 뒤로 한 채 냉동된 둘리도 불쌍하지만 생각해보면 현대시대까지 보존이 잘 돼서 사지멀쩡하게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둘리는 행운합니다. 지가 뭔 캡틴 아메리카. 그렇게 잘 해동돼서 살아난 둘리는 몸만 살았지 뇌는 아직 빙하시대에 있는지 바뀐 시대에 적응할 생각은 안하고 본격적으로 고길동 아저씨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고길동 아저씨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에 사는 평범한 샐러리맨이자 만년과장 고길동씨. 나이는 30대로 추정. 50대 아니었어? 3살 연하부인 박정자씨와 아들 고철수, 딸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으며 여기에 조카 희동이와 양동이의 부모가 유학을 떠나며 그대로 그 아가 둘도 함께 키우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은 상당히 고되고 힘들었지만 우리의 슈퍼맨 고길동씨에겐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초가집이 보이는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하여 아득바득 열심히 일을 해 30대라는 이른 나이에 과장의 자리까지 오르고 마당 딸린 2층 집을 샀으며 당시 구하기 힘든 중형차를 타고 LP판, 양주 수집이라는 값비싼 취미활동까지 누릴 정도로 고길동 아저씨는 상당한 자수성가형 재력가였던 것이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생판 모르는 초록뚱땡이 둘리가 등장한 이후로 고길동 아저씨의 삶은 180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짜고짜 허락도 없이 길동 아저씨의 집에 눌러앉은 둘리, 더 나아가 지 친구랍시고 타조랑 외계인도 집에 데려오고 어린 조카인 희동이도 나쁜 세계로 서서히 물들입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은 기본, 온 집안을 부수고 어질러 놓고 몸에는 상해를 입히며 그나마 있었던 LP판과 양주 모으는 취미도 둘리가 전부 박살내며 강제 종료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둘리 일당이 고길동 아저씨에게 준 물질적 피해는 자그마치 최소 아주 낮게 잡아서 7억 5천만 원. 여기에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수십억을 뜯어내야 맞는 것이죠. 그 좋은 초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쁘게 사용하는 둘리도 참 어느 면에서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둘리 대단해. 그렇게 자신이 열심히 쌓아온 탑을 하루아침에 전부 무너뜨리는 둘리를 보며 고길동 아저씨는 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혹여라도 둘리 일당에게 걸리면 초능력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이 뻔하기에 아무도 모르게 이를 갈며 검술을 익혔던 고길동씨. 그가 남몰래 갈고 닦은 검술 실력은 둘리 외전작 얼음별 대모험에서 화려하게 발휘됩니다. 왜냐하면 얼음별에서 고길동 아저씨는 그의 소울 웨폰, 서늘하고도 묵직한 얼음검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
장인에게 더 좋은 도구가 있었더라면 더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수려한 검술 실력에 장인급 무기까지 얻은 고길동 씨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얼음별의 최종 보스를 손쉽게 물리치고 그대로 자신을 괴롭히던 둘리까지 베어버리려던 그 순간 검성 고길동은 그 검을 내려놓게 됩니다. 엄마와 제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둘리의 모습을 보고 그만 마음이 약해져 버린 것이죠. 더블킬 각이었는데 마음만 먹었다면 그를 괴롭히던 악의 공룡 일당들을 손쉽게 베어버릴 수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 약한 고길동 아저씨에게 측은지심이 발동해 그는 다시 한번 둘리에게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둘리의 뼈대입니다. 이제 이 뼈대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귀에 고정해 줄 겁니다. 이제 대충 어떠한 모양이 나올지 예상이 가시죠? 계속해서 선을 넘고 똑바로 처신하지 못한 아기 공룡 둘리를 반으로 갈라버릴 겁니다. 검성 고길동은 대충 만들면 안 되지만 이 둘리는 저번처럼 대충 만들어줍니다. 대충 만들되 중요한 것은 잘린 단면이 깔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주의하며 그냥 대충 만들어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아랫배가 튀어나오게 점토를 덕지덕지 붙여주고 꼬리를 붙여줍니다. 이제 반으로 갈린 둘리의 머리를 고정해주면 고길동과 아기 공룡 둘리가 완성됩니다. 채색을 할 차례입니다. 얼음검의 마스터 고길동 아저씨는 혀채색마저도 차가운 냉기의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지는 어두운 갈색으로 칠해주고 신발은 검은색으로 칠해줍니다. 자연갈색의 머리카락을 칠해준 뒤에 그의 국보검, 얼음검을 칠합니다. 얼굴을 차례로 칠해 완성해줍니다. 둘리는 지난번 영상과 같이 메로나색으로 전체를 칠해준 다음 배를 하얗게 칠해주고 잘린 단면은 어두운 붉은색으로 칠해주면 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닥색을 깔아주면 검성 고길동과 반으로 갈린 악의 공룡 둘리 완성입니다. 야, 고길동, 선 넘네. 지금부터 초능력 맛을 보여주게. 어이, 저 검은 얼음별에 두고 온 거 아니었냐고. 아, 이 서늘하고도 묵직한 감각 2년 만이구만. 기나긴 모멸과 핍박의 시간. 지긋지긋한 차였다. 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 야,
제가 고길동 아저씨였다면 둘리를 조금 더 고통스럽게 괴롭히다 보낼 것 같은데 이렇게 고통 없이 단번에 베어주다니. 마지막까지 성인군자다운 검성의 모습입니다. 다들 둘리처럼 선 넘다 잠들어 있는 검성 깨우지 마시고 늘 언제나 처신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 처신은 바로 구독과 좋아요.